어머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접시를 선택하니까. 어머,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유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연기자 박정희 선생님 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방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며느님과 같이 거주하신대요.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되었는데요. 베트남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날 아드님과 며느님과 외출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네, 며느님과 같이 요즘에 살기 어려운데 베트남 며느님과 같이 거주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방 정리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점 뭘까요? 한 주방을 두 사람이 사용을 해요. 우리는 보통 주방 나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용자가 2명일 때 누구 위주로 정리해야 되나, 누구 위주로 물건의 위치를 두어야 할까?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 현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전 모습을 좀 살짝 볼까요? 곽정희 선생님이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주방을 보면서 물건들이 상부장에 또는 싱크대 위쪽에 물건들이 쌓여 있고 많이 나와 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곰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 며느님은요, 냄비와 냄비 뚜껑을 분리하신대요. 냄비는 냄비끼리 싸서 보관하시고, 뚜껑은 뚜껑끼리 싸서 보관하시고,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곽정희 선생님은 냄비가 뚜껑 따로, 냄비 따로 있으니까 어때요? 뭐 사용하려면 뚜껑 잡고 냄비 잡고 다리가 아프신데 관절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대요. 쭈그리고 앉아서 냄비 사용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데 며느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맞춰야지. 내가 불편해도 내가 참아야지.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리 전문가 입장은 좀 다르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해치는 위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며느님에게도 치중하지 않고 곽정희 선생님 시어머니에게도 치중하지 않는 아주 중립적인 자리를 선택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높은 상부장 위에 있는 그릇을 꺼낼 때마다 의자가 없으니까 그 무거운 원목 식탁 의자를 들고 오셔서 거기다 두고 올라가셔서 꺼내시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는 거는 좀 위치를 옮겨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뭐예요, 선생님? 자주 안 사용하는 거 뭐예요, 선생님? 그런데 상부장 정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기 위한 공간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요. 쓰기 위한 공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용성과 효율성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냄비와 냄비 뚜껑 분리된 공간, 쌓아놓은 프라이팬 공간, 그 공간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민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저 꺼내놓은 저 소스가 다 무엇일까? 이 소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간장도 2가지인데요. 식초도 2가지인데요. 며느리가 먹는 식성이 완전히 베트남식이라서 나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스는 다 며느리 거고 내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공간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양념류도
두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식재료 칸도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간을 분리해 준다면 며느리도 행복하고 시어머니도 행복한 공간, 주방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네, 밀폐용기도 마찬가지예요. 밀폐용기도 자꾸 뚜껑 따로, 몸체 따로 자꾸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리의 기본, 가장 중요한 거 모두 꺼낸다입니다. 네, 과감하게 거실에 있는 식탁 치우고 쫙 모든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꺼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에 이 많은 냄비가, 이 많은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있었지? 꺼냈지만 저도 사실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저게 들어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선생님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요. 다 꺼냈습니다. 네, 꺼내고 난 뒤 냄비는 냄비끼리 줄을 세웠고, 후라이팬은 후라이팬끼리 줄을 세웠고, 양념은 며느님 거, 시어머님 거, 식재료 이렇게 다 나누었어요. 쫙 꺼내고 보니까 뭐가 많았을까요? 냄비, 후라이팬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꺼내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 사실 버릴 게 많은 것도 있었고 버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내가 못했는데, 아우 그거 버려요, 아우 그거 사은품 받은 거 버려요, 냄비 어머 나 그거 뚜껑이 없는 줄도 몰랐네, 그거 다 탄 거 버려요, 그거 다 벗겨진 거 버려요. 그래서 네, 쓸모없이 그동안 자리만 차지했던 후라이팬, 또 망가진 뚜껑 없는 냄비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병들, 사용하려고 닦아놨던 죽통, 그런 것도 다 버려졌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되면, 나무젓가락도 모아둔 지 오래되면 포장지가 누렇게 변색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버려졌습니다. 자, 이제 잘 사용하는 주방용품의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그동안 서랍도 제 역할을 못해서 서랍 안에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똑똑한 정리가 늘 강조하죠. 서랍은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쓰기 굉장히 편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랍 공간에 아주 중요한 거, 매일 쓰는 거, 매일 여러 번 쓰는 거 정리해서 넣으세요 라고 몇 번씩 강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했던 서랍 공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저, 젓가락 매일 사용하는 거 넣어드렸고요. 일회용품도 넣어드렸고요. 조리도구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쫙 일어서셔서 한 번만 열면 쫙 꺼낼 수 있도록 관절에 무리 가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으셨다고 해요. 냉장고 옆에 아주 유용한 키 큰 장이 있었습니다. 잘 못 끄네요. 못 끄네. 아주 이거 하려면 앞쪽부터 다 드러내가지고 네. 꺼내야 되니까. 깊은 공간이거든요. 네, 너무 깊어요. 상팔감 떨어질 거예요. 선생님과 제가 그 공간을 좀 열어봤는데 열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한쪽 칸은요 슬라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뭔가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두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식재료를 바구니도 없이 수납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두니까 슬라이드를 쭉 당기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납이 많지 않은데 이런 공간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동안 좁았던 우리 주방 좀 더 넓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우리 집 주방을 보면은 깊이감이 아주 깊은 공간들이 있어요. 손을 뻗으면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물건은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안쪽에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그릇이요? 아닙니다. 왜요? 안쪽에 있는 그릇은 꺼낼 수가 없어요. 컵이요? 네, 저 안쪽에 있는 컵은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서랍 형식으로 수납 바구니를 좀 넣어서 안쪽 깊은 곳까지 꺼낼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정리 후 주방 모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한 부분은 사용자가 2명일 때 이 2명의 사용자가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였습니다. 며느님과 시어머님 공간을 따로 분리했고요. 같이 사용하는 거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따로 사용해야 될 공간은 조미료는 따로, 식재료도 따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관절에 무리 가지 않도록 쭈그리고 앉아서 꺼내기 힘든 공간보다는 서서 꺼내기 편한 공간 위주로 배치해 드렸습니다. 내가 키가 얼마나 되지라는 것도 기억하고 물건의 위치를 결정할 때 포인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사용자는 나이기 때문이죠. 네, 접시도 한 손으로 꺼낼 수 있도록 세로로 세워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접시를 쌓아두게 되면 어떨까요? 아래 큰 접시 꺼낼 때마다 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선반의 높이를 좀 다 조절해 드렸어요. 쉽게 꺼내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죠. 그리고 정수기 위에는요, 컵을 바로 배치해 드렸고요. 그 위에 투명 수납함을 이용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주자주 사용하는 영양제 약을 배치해 드렸어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 드렸더니 하나의 약통을 꺼내면 먹기 간편하게 자리가 배치되었습니다. 네, 며느님의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님은 건강하시고 젊기 때문에 꺼내기도 편리하고 시어머님보다는 좀 안쪽에 아래쪽에 배치해도 꺼내기 쉽겠죠. 그렇지만 서랍 형식으로 수납용품을 이용해서 한 번에 식재료를 딱 꺼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며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조미료, 양념류 공간 따로 배치했고요. 식재료도 따로 배치했고요. 어머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드래그장을 살려드렸어요. 그동안 사실 활용도 못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도 안 했던, 버리기 아까웠던 공간, 숨은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드렸어요. 한 손으로만 쫙 당기면은 한 번에 요리할 때마다 거기 있는 조미료만 사용해도 충분히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양념류가 제자리를 딱 차지하고 들어가니까 주방이 훨씬 더 넓어지더라고요. 키 큰 장, 그동안 활용 못했던 공간도 수납용품을 통일하게 정리해서요. 위쪽엔 좀 가벼운 라면류, 아래쪽에는 쌀 종류를 정리해서요. 잘 100%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고요. 베트남 쌀은 또 따로 있으시대요. 그래서 쌀통이 따로 있어서 그 공간, 드래그 장 있는 공간에 배치해 드렸어요. 키 큰 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좋은 공간, 아마도 베트남 며느님 기분 좋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위쪽에 그릇 꺼내려면 의자를 끌고 와서 무릎 아픈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예 귀찮아서 사용 못했던 공간, 그 공간도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손님이 왔을 때 한 번씩 꺼내야 될 그릇류를 수납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며느님과 시어머님이 같이 사용하는 주방. 네, 혹시 이렇게 2명이 같이 사용하는 주방 있으신가요? 네, 이럴 때는 오늘 영상이 아주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